소래포구에 찬 바닷바람이 새벽 어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대부분의 상인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한 여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박미영, 52살의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냅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하죠. 고무장갑을 낀 손에서도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비치는데 그 흉터들은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는 침묵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네지만 박미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말을 아낍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에서 내려온 조용한 아줌마로 부르곤 합니다. 박미영이 이곳에 온 지 1년, 그녀의 말수는 적지만 칼솜씨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늘은 고등어 좀 챙겨주세요. 첫 손님이 다가오자 박미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칼을 들고 고등어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칼날이 생선 비늘을 벗겨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데 그 정확함이 마치 오랜 세월 연마된 기술처럼 느껴집니다. 이 아줌마 손놀림 봐. 평범한 생선 장수 같지 않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오지만 박미영은 듣지 못한 척 계속해서 생선을 손질합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칼과 생선에만 집중되어 있죠. 가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박미영은 필요한 대답만 짧게 해줄 뿐입니다. 하루 종일 시장은 북적이지만 박미영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마치 그녀만의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장이 조용해질 무렵 박미영은 가게를 정리합니다. 칼을 씻고 장갑을 벗을 때 그녀의 손가락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한 생선 손질로 생긴 상처라기엔 너무 다양한 형태의 흉터들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이웃 상인이 인사를 건네자 박미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걸음은 가볍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영은 여느 때와 같이 자리에 앉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죠. 아줌마, 오늘은 도미 한 마리요. 늘 같은 인사와 함께 주문하는 이 손님,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칼로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때 손님의 시선이 박미영의 손에 고정되었어요. 그 칼 잡는 손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박미영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칼을 움직였죠. 그녀는 반응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도미를 포장했어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세한 동요가 번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칼을 그렇게 다루는 방식이 특이해서요. 군인이나 전문 요리사 같은. 박미영은 말없이 포장된 도미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미영의 차가운 표정에 말을 멈췄어요. 그녀가 거스름돈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박미영은 잠시 칼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괜찮으세요? 옆 가게 주인인 정만석이 물었습니다. 정만석은 박미영이 처음 시장에 왔을 때부터 유일하게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박미영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박미영은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듯이요. 저녁이 되어 시장이 문을 닫을 무렵 박미영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칼을 닦는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죠. 마치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난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미영은 골목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두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죠. 박미영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단단히 쥐고 있던 작은 칼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한 박미영은 현관문을 열기 전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벽장으로 향했죠.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검은색 정장이 접혀 있었어요. 박미영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고 벽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날 밤 박미영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래포구의 어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지죠. 그러나 박미영의 가게는 언제나처럼 조용합니다. 오직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입니다. 미영 씨, 커피 한잔 하시게. 정만석이 따뜻한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미영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정만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2002년 월드컵 특집 다시 하더만 그때가 벌써 20년도 넘었네. 박미영의 손에 들린 칼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움직였죠. 그때 월드컵 때 그 사건 아직도 생생해. 어떤 경호원이 사람 하나 살렸다더만. 테러 막았다고 하던데 뉴스에서는 대단하게 다뤘었지. 정만석의 말에 박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생선을 손질했지만 그녀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진 것을 정만석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박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은 이름도 안 알려졌다더만. 영웅인데도 말이야. 요즘 같으면 온갖 방송에 나왔을 텐데. 정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미영은 갑자기 몸을 돌려 가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죠.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박미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닷가로 향했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던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메달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2002년 6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박미영은 집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검은색 트레이닝복이 그녀의 체형을 꼭 맞게 감싸고 있었죠. 박미영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더니 갑자기 날렵한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듯한 그녀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아침 훈련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죠. 호흡을 조절하며 끝까지 동작을 마친 박미영은 땀을 흘리며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어. 그날 이후 미영은 매일 새벽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칼을 다루는 손놀림은 더욱 정확해졌고 그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저 생선을 잘 다루는 조용한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지만 박미영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현재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오후 시장에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느린 걸음으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게마다 들러 뭔가를 이야기했고 대화를 나눈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박미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박미영이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구역세 명목으로 동거들어 다니는 자들이라네. 자칭 관리인들이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박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죠. 한 사람은 명백히 리더였고 나머지 둘은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박미영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박미영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 구역 관리를 맡고 있는 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박미영은 아무 말 없이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에 쥔 칼은 조금 더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매달 약간의 관리비를 내시면 시장 질서 유지와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다른 가게들도 모두 동참하고 계시고요. 박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얼마죠? 50만 원이면 됩니다. 매달 첫째 주에 받으러 올게요. 박미영은 대답 대신 서랍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강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돈을 받아들었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만석이 박미영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죠. 그냥 돈을 주시게. 저 사람들 결국 조폭이나 다름없는데. 박미영은 말없이 칼을 들어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미영 씨, 혹시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거요? 시장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정만석의 말에 박미영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날 밤 박미영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새벽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더욱 결연해졌죠.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제 김 씨네 가게는 100만 원을 요구했대. 못 내겠다고 하니까 물건들을 다 엎어버렸다더라. 박미영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렁였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누르는 것을 정만석은 목격했어요. 미영 씨,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눈빛이 말해주니까. 정만석의 말에 박미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박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과거의 자신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한 주가 지나고 강 실장의 일행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태도로 상인들을 대했죠. 박미영은 가게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가게마다 들러 돈을 걷고 있었고 몇몇 상인들이 항의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보다 20만 원 더 내셔야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관리할 게 많아져서요. 이순자 할머니의 작은 생선가게 앞에서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인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다른 분들도 다 내시는데. 강 실장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의 생선 상자를 발로 툭 차자 생선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고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순간 박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순자 할머니의 가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만석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미영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만하세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강 실장은 빈정대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끼어들 일이 아닌데. 이 할머니는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가게로 가세요. 박미영의 말에 강 실장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의 물건을 더 거칠게 밀어버렸고 그 순간 박미영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어요. 아무도 그녀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칼을 들고 있었고 다음 순간 부하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 고정시킨 것뿐이었죠. 부하는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영이 칼을 들고 있는 손에는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뭐야 이거? 강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미영은 아무 말 없이 부하의 손목을 조금 더 꺾었고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는 이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박미영의 말에 강 실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다른 부하에게 눈짓을 했고 부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그 순간 박미영의 몸이 다시 한번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칼끝이 부하의 목 가까이에 닿았고 부하는 움직임을 멈췄죠. 다음에는 손을 봐야겠네. 기억해둘게. 강 실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물러났고 시장은 긴장된 침묵 속에 남겨졌어요. 박미영은 바닥에 떨어진 생선들을 정리해 할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박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구먼. 근데 당신 대체 누구요? 박미영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정만석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 손 예사롭지 않소. 도대체 누구요? 박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냥 옛날에 좀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만석의 눈빛은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박미영은 자리를 떠나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어요. 칼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긴장감, 그리고 그 순간의 결단력이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그날 밤 박미영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사흘 후 시장은 비교적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강 실장의 일행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박미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 이거 좀 드세요. 이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미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시장 사람들이 박미영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여전히 거리를 두려 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죠.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박미영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박미영을 관찰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미영 씨이신가요? 박미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누구시죠?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었어요. 박미영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소연은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이었죠. 관중석 뒤 검은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박미영이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이걸 그날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셨죠? 어머니와 저를 밀어내고 범인을 제압하셨어요. 박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김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야 직접 감사드릴 수 있네요. 박미영은 말없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건 오래전 일입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어머니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영웅이었습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영웅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소연은 박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박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숨겨왔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김소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밖으로 나오자 50대 후반의 여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미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당신이 맞군요. 박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친 모습까지 20년 넘게 찾아다녔어요. 당신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죠. 박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시장이 조용해진 후 박미영과 정만석은 작은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소주 한 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지만 둘 다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이 이어지다가 정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호원이었던 거요? 박미영은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청와대 경호처 소속이었습니다. 대통령 근접 경호팀에서 일했죠. 정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그 2002년 월드컵 사건도 사실인가요?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때 이름도 없이 일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일이 끝나고 누구도 날 기억하지 않길 바랐죠. 왜 그만둔 거요? 영웅이었으면서. 박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볍게 만졌어요. 그날 폭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3번의 수술 끝에 겨우 살았지만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없었죠. 정만석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미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죠.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어요. 경호원으로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 손이 더 이상 사람을 지키는데 쓰일 수 없을 것 같았죠. 정만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박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박미영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 소래폭으로 온 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생선을 자르는 일은 내 손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더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손이 된 거죠. 정만석은 커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박미영의 차가운 손을 감쌌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실 거요? 모든 게 드러났는데. 박미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계속 숨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그 여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해 하더군요. 당신이 그들의 삶을 구했으니까. 정만석의 말에 박미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조폭들도 있고. 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오.
우리 시장 사람들이 있잖소.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지켜줄 거요. 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이 그녀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박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소래포구 어시장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미영은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앞치마를 둘러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해방감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죠. 미영 씨, 좋은 아침이에요. 이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박미영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자 그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시장 입구에 검은 승용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내렸어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박미영을 힐끗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곧장 박미영의 가게로 향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줌마,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그가 말하는 동안 부하들이 박미영의 가게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정만석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박미영이 가볍게 손짓하며 그를 막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하죠. 박미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와 강 실장과 마주 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제 이 시장은 당신들에게 돈을 내지 않을 겁니다. 떠나세요. 박미영의 선언에 강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몇몇이 박미영에게 다가섰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봤어. 옛날에 대단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냥 생선 파는 아줌마야. 혼자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막을 건데? 그 순간 정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죠. 혼자가 아니야. 정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강 실장의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박미영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위협이 아닌 확신과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박미영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박미영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칼을 빼앗았죠. 누구도 그녀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마십시오.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도 없었지만 그 단호함에 강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차에 오르는 동안 시장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이 떠난 후 박미영은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어요. 여느 때처럼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죠. 이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칼 사람을 해치지 않게 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박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생선을 가르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칼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 대신 희고 깨끗한 생선살만 남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생선을 자릅니다. 이제 이 손은 누군가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죠.
박미영의 말에 정만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다른 활기가 시장 전체를 감쌌어요. 소래포구의 햇살이 박미영의 가게를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손끝의 따뜻함은 시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영웅이란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타인을 지키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